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과 트럼프 후보를 선택한 배경, 또 향후 세계 정세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후보가 승리 연설도 이미 했고요.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 예상과는 달리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이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트럼프 후보의 완승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7개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가 확정이 됐고 네. 펜실베니아도 95% 개표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이었는 한, 즉 남아있는 모든 표가 해리스 후보로 가지 않는 한 트럼프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4개 경합주에서도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일찌감치 승리를 예상한 듯 플로리다 팜비치 지지자들이 모인 그 컨벤션 센터에 가서 승리 연설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그렇습니다. 연설을 한 거죠. 네네. 자신이 매직 넘버, 즉 그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훨씬 넘는 315명을 기록할 것이다. 조금 전 김진호 기자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위대한 정치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면서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을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조금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던 게 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초접전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 조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랑 트럼프 후보 간의 그 투표 격차가,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가 1~2%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봤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이 차이가 좀 컸어요. 예상과의 간극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 선거의 특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그 경합주 치열한 그 경합이 예상될 것으로 봤던 7개 경합주는 물론이고 전국 투표, 즉 퍼퓰러 보트라고 하는 유권자 투표에서 해리스 후보가 이제까지 항상 1~2%로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었는데요. 근데 이번 전국 유권자 투표에서도 트럼프가 51%에서 52%로 해리스 후보를 3~4% 압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빗나갔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그 언론사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 134곳과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이곳으로부터 취합되는 여론조사 결과 중에 당일 여론조사 기관 10곳 내지 20곳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 선거인단 표본이 1,000명일 경우, 6,000명일 경우 이렇게 나눠서 가중치까지 부여를 해서 오차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이후에 각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확도 그리고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봤을 때 이 트럼프 캠프의 선거 전략이 아무래도 우세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해리스 후보는 여성과 흑인을 공략했고 트럼프 후보는 백인층, 특히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오디오 중심의 공업지대, 과거의 공업지대였던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국내 문제에 집중했다. 즉 국경, 경제, 이민자 이런 문제에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해리스의 흑인 지지율은 지난 2016년 당시 힐러리 민주당 후보보다도 낮게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지지를 기대했던 라틴계에서도 트럼프를 더 높게 지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젊은 층과 진보층에서도 해리스 지지로 돌아서지 않은 그런 계층이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샤이 트럼프의 전면적인 부각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잠재적인 해리스 지지자인 이른바 히든 해리스 계층이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상하원 선거도 이번에 동시에 치러지고 있는데요. 상원 선거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확정이 된다면 상원 장악은 지금 확정이 됐고요. 51대 49석으로
현재 추가적으로 더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구도는 공화당이 일단 상원의 과반을 점한 상태고 하원은 지금 경합주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하원 역시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종 집계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대외 정책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하원 의장이 민주당 출신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었고 하원 의장인 펠로시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설전도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를 하원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만약 이번에 하원까지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내의 세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